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초년생이 받기엔 만원 월급이잖아요. 네, 그쵸. 이 녀석이? 오늘 제가 인터뷰를 2차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대학병원 치과위생사 선생님 편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을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저는 대학병원에서 연구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이미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사적으로는 너가 간호사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너의 주 업무가 뭔지 뭐를 하는지 그리고 원래 대학병원에서도 일을 했는데 왜 연구원으로 가는지 엄청 궁금한 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연구 간호사 그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저희 반말을 하는 건가요? 섞어도 돼요. 상관없어. 편하게? 이거는 편하게 하는 거라서. 일단 연구 간호사는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새로운 약들이 나오거나 혹은 뭐 기존에 있던 약들을 또 다르게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임상 연구라는 거를 무조건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런 약들이 출시가 되고 세상에 이렇게 짜잔 하고 공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임상 연구 과정들을 진행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환자들, 대상자들이 이제 등록이 되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를 또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연구 간호사인데 이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봤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약간 지하철에 그 표지판인가? 그 홍보하는 거에 고혈압에 대한 약을 실험한다고 사람을 모으는 게 있잖아. 그거랑 맞아요, 연관된 맞아요. 거 그거. 그쵸. 그런 연구들도 뭐 그런 연구는 조금 작은 연구들이고 뭐 그런 연구부터 시작해서 뭐 연구 기간이 2-3년인 뭐 긴 연구까지 약간 다양한 연구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 거죠. 환자도 등록하고 환자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의뢰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하고 또 커넥하면서 소통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총체적인 좀 관리자 역할? 어렵다. 어렵죠. 좀 어렵다. 생소해요. 다른 일반 간호사분들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그럼 갑자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여기 연구 간호사로 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 간호사로 가게 된 이유 사실 저는 간호사라는 일을 하면서 임상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일반 간호사로 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조금 일에 대한 좀 약간 회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반복되는 일 그리고 또 간호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3교대를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힘듦 뭐 이런 것들과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또 새로운 일 발전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좀 욕망이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뇌를 하다가 나는 어떤 일이 맞을 것인가 이제 이것저것 좀 찾아봤죠. 늦은 나이에 진로 탐색 이런 걸 해보다가 연구 간호사라는 게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한번 배워보자 약간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따로 있나요? 연구 간호사를 하려면? 연구 간호사를 하려면 우선은 당연히 간호사 면허증이 첫 번째로 있어야겠죠. 또 임상 경력 한마디로 뭐 병동이든 중환자실이든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자를 이해하고 뭐 이런 연구의 과정들을 조금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험이 없이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신입인데 경험 없이.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고 임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교육들을 또 기본적으로 조금 이수를 해야지 돼요. 그건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조금 다른데 신규 때는 40시간을 교육받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을 듣게 됩니다. 너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 그냥 나는 너가 간호사인데 그냥 사무직으로 하고 있는 간호사구나. 연구를 뭐 조금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거를 하고 있는 줄 몰랐네. 그쵸. 멋있네. 상근직 맞죠. 상근직이죠. 멋있네. 장점이에요, 장점. 맞아. 그래 근데 상교대 할 때 엄청 힘들어 했었잖아 그때. 그쵸. 제가 또 그때 살도 많이 빠지고. 맞아. 지금이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때 빠진 살이 아직까지도 찌질 않고.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 저는 일단 조금 이게 영향이 있었던 게 저희 가족들 중에 아시다시피 저희 언니 2명이 다
간호사라서 제가 딸 셋의 막내딸인데 아, 그 막내딸, 셋째 딸. 셋째 딸, 아. 막내딸 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언니들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간호사로서 받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간호사가 되기 위해 그런 겪었던 과정들을 다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되게 멋있다. 그거 뭔가 좀 익숙했겠다. 익숙하기도 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일단 낯설지가 않았고 되게 멋있다 또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사람이 생각해보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결국에 손길을 거치는 사람은 간호사예요. 이게 태어났을 때 아기를 케어해주고 하는 게 물론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그쵸? 간호사 선생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사실 의사가 있지만 그 옆엔 또 간호사가 있잖아요. 오.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되게 인간의 생에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직업이다. 여러모로 굉장히 존경받고 너무 멋있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할 수 있겠다. 나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대학병원에서 일했었을 때 그거를 회상을 해보자면은 처음에 중환자실에 그쵸, 있었잖아요. 중환자실. 근데 중환자실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다 너무 다이나믹하고 전쟁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서 사실 정말 하루를 꼽아보자 했을 때 기억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병원에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보통 간호사가 3교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잠시 동안 2교대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12시간 근무죠. 이제 밤 근무였어요, 제가. 12시간 근무라서 안 그래도 지쳐있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4분의 환자분을 이제 총 담당하고 있는데 중환자실 환자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들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응급한 상황의 환자분들이 처치를 받고 올라오는 곳이 중환자실이니까 상태가 좋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환자가 4명이었는데 그중에 3분이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동시에? 동시는 아니었고 이제 그날 똑같은 날에? 그날 제가 좀 제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뭐 2분이었는지 3분이었는지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비슷한 타임에 그런 일들 이벤트가 생겨나면 정말 굉장히 이게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 멘붕이 오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다들 지쳐있고 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간호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냥 이 모든 상황들 그리고 뭐 환자들 모든 것들이 조금 힘들게 다가오고 슬프게 다가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근데 또 프로페셔널하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또 마스크를 쓰던 코로나, 시기였고 그러니까 마스크 안에서 이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이제 막 일했죠. 그래서 마스크가 축축하게 다 젖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진짜 멘붕 올 것 같아. 그렇죠.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또 막 어쨌든 환자 한 분 한 분 되게 소중하고 한데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조금 항상 기도하죠.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해요. 안녕히 편안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늘 기도하죠. 그런 순간이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근데 나도 치과 위생사지만은 왜 간호사를 안 했냐고 주위에서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치과 위생사를 선택했냐, 간호사도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치과 간호사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 간호사 타이틀이 계속 우리도 은근슬쩍 계속 들린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게 무서웠어. 그 의사가 어쨌든 우리한테 지시를 내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약물을 잘못 투입해서 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잖아. 잘못하면은. 그렇게까지 연관이 되기 싫었고 그냥 여기 입 안에서만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 나는 이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 나는 우울했을 것 같아. 중환자실에 있었으면은. 맞아. 지금 약간 얘기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 난 우느라 일을 못했을 것 같아. 잘렸을 것 같은데 나.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뭐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최후 처치까지도 하는 게 간호사다 보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울었죠. 그냥 몸에 있는 장치를 싹 제거하고 이제 다시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까지도 저희의 몫이거든요. 간호사의 몫인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숨이 멎은 그런 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마음이 되게 그 무엇과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좀 묘해요.
근데 그런 기분을 매일매일은 아니었지만 무튼 되게 자주 느끼잖아요, 중환자실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제 마음속에 조금의 우울함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잘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선배님들, 뭐 후배님들 중에는 정말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하고 잘 다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체력적인 것도 체력적인 거나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복합적 힘들었던 그런 예민함이 아닐까.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맨 막내인 거야? 병원에서 어. 막내요. 그럼 막내로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 선배들의. 그런 그 꿀팁을 좀 알려줘. 저는 조금 제가 또 집에서도 막내고 사회에서도 늘 막내였기 그쵸, 때문에 그쵸. 좀 항상 좀 애교쟁이 애교 확 떠오르는? 확 떠오르시죠? 아. 조금 애교 있게 그리고 좀 친근하게 선생님들한테 조금 먼저 한 번 더 다가가서 인사드리고 항상 인사 잘하고 인사가 진짜 중요한 거야. 정말 인사 잘하고 감사한 거 죄송한 거 분명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애교 부리고. 근데 일을 잘하니까 애교를 부려도 이쁘게 보시는 거지. 일을 못하면은 애교가 뭐야.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일 열심히 맞아, 해야죠. 맞아. 그 예민한 중환자실에서 이제 선생님도 후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후배가 되게 이쁘기는 한데 좀 내가 봤을 때 거슬리는 행동이 있었다. 이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까요? 사실 선배가 점점 되면 될수록 네. 일에 대한 능숙도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탑재가 되면서 보이잖아요. 네.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잔깨를 부리고 있구나. 장깨를 부리고 있구나. 아주 그냥 잔깨를 부리고 있어. 이게 좀 보이잖아요. 맞아, 깨 부리는 게 보여.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르게 꾀부리면서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맞아, 진짜 맞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맞아, 하는 친구가 맞아.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응. 근데 이제 일을 못하는 거는 저는 절대 응.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 근데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를 수 있고 그렇기 신입이니까. 때문에. 그럼 그게 신입이죠. 응,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말고 네. 조금 이 친구가 너무 깨를 부린다. 너무 아주 그냥 일을 안 하려고 장깨를 부린다. 장깨를 부린다. 아주 그냥 그럴 때는 조금 근데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아 뭐야, 근데 너가 화내서 안 무서울 것 같아. 화를 내기보다 조금 잘 해야 한다. 우리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말해서 바뀌었어? 그 후배의 행동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실 이런 거는 아무리 백날 첫날 말해도 잔소리로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나쁘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내가 모범이 돼야겠다. 어. 더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면 얘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내 모습을 본받고. 그쵸. 이렇게. 왜냐면 본인보다 선배인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맞아. 가만히 앉아있으면 걔는 진짜 나쁜 거야. 그치. 아, 여기가 더럽네 하고 알코올 솜으로 닦는데 그냥 저기서 휴대폰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녀석이? 이게 아주 그냥 이 녀석이 나. 일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우리 다 돈 같이 벌면서 하는 거. 그럼요. 같은 노동자의 입장으로서 맞아. 다 열심히 해야죠. 맞아. 진짜 제일 궁금한 건데 간호사가 조금 저는 돈을 잘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급을 그래도 좀 세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른단 말이죠. 혹시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대학병원별로 또 막 병원별로 네. 사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사실 어느 직장이든 그 측정되는 그게 기준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쵸. 연봉 측정 기준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3교대를 한다고 하면은 세후 기준으로 한 350에서 400 이렇게 사이로 받는 것 같아요. 신입인데? 신입? 사실 이게 또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그런 게 뭔가 병원별로 네. 연차가 쌓일수록 네.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그런 월급이 팍팍 올라가는 곳이 있고 네. 그냥 처음부터 월급 책정이 좀 센 상태로 조금 천천히 미미하게 올라가게? 올라가는 그런 응. 병원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간호사의 대부분 네. 그런 연봉 체계를 보면 처음부터 빡 해서 초년생이 받기엔 많은 월급이잖아요. 네, 그쵸. 빡 받고 미미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만큼 몸이 고생하니까 어. 세긴 한 것 같아. 새벽에도 출근하고 이러니까. 그쵸. 근데 그게 3교대를 할 때 야간 근무가 포함돼 있고 맞아. 근데 이게 개개인별로 지역별로 다르니 그쵸. 참고만 하시라. 참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연구 간호사시잖아요. 그거의 월급도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지금 이제 대학병원 연구간호사인데 네. 정규직 연구간호사예요. 멋있다. 근데 이게 또 간호사가 우선 정규직 기준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네. 주말 쉬고 네. 공휴일 다 쉬고 하는 정말 일반 직장인 네. 같은 상근직 직원이기 때문에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후 310, 310? 300, 아, 진짜? 320 언저리 이렇게. 어. 이것도 근데 또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게 또 하면서 미간이 갑자기 잡히는데? 또 그렇고 또 이게 그간의 경력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저희가 입사할 때도 연봉 협상이란 걸 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간호사들도 그냥 이런 동네 병의원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학병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되게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근데 대학병원으로 먼저 가셨잖아요. 그쵸? 그 대학병원에 갈 때 혹시 준비해야 될 그런 자격증이나 뭔가 조금 더 준비하면은 이게 가산이 된다라는 게 있나요? 네, 지금은 네. 취업을 할 때 조금은 저 때와는 제가 했을 때 라떼와는 조금 다를 것 같지만 네. 제 기준으로 네. 보자면 저는 자기소개서 음. 사실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내가 정말 4년 동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쓸 말이 정말 없잖아요. 뭐 어떤 인간이든 삶을 네. 살아오면서 자기소개서에 뭐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글로 풀어나갔을 때 내가 뭘 하고 살았나에 대한 그런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적은 당연히 성적 관리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외에 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봉사 활동을 아, 다녀온다든지 네네. 혹은 서울시 혹은 뭐 경상도, 뭐 경기도 이런 도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뭐 모니터단 같은 뭐 대학생 서포터단 뭐 이런 거에 뭐 가입을 해가지고 네. 그런 곳에서 좀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뭐 학교에서 하는 뭐 학생회라도 아니면 좀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도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학교 공부 생활 이외에도 나는 다른 이러한 일도 잘 해내왔습니다. 열심히 참여를 해왔다. 이런 그리고 거. 또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와 다른 생활에서 또한 저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을 거 많았겠다 미루. 되게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자라. 모자랐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그거 많아가지고. 해외 라오스 갔다 왔지? 그쵸, 지금 그쵸. 학생회 활동했지? 그쵸. 그래서 뭐 할 말이 조금 많았고 학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학점 중요해요. 4.0 이상으로는 평균 이상으로는 잘 받아야 되고 플러스 그리고 요즘은 다들 대학병원들이 어학 성적을 많이 보더라고요. 토익 이런 거 그쵸. 준비하더라고. 토익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어학 점수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간호사라면 가지고 있는 칼스라고 해가지고 심폐소생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격증이 아, 있고 또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어뿐만 아니고 뭐 병원에 따라서 뭐 러시아어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러시아어?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중국어는 들어봤는데 러시아는 처음 들어봤어. 뭐 일본어, 중국어 하는 애들도 있었고 아. 그런 친구들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가산이 되긴 하겠다. 어느 정도는 가산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첫 번째 기본 베이스는 그냥 무조건 성적. 다음이 영어 점수 있으면 좋죠. 근데 보통은 다 보더라. 사실 그거는 기본 베이스잖아요. 사실 네.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면접관들이 사실상 사람을 대면해서 보는 거는 자기소개서니까. 그쵸. 그 안에 이 친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 병원에 들어오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적합한 인재인가 그런 인재상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쓸 수 있는 말들이 준비된 나의 삶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PPT 이런 거는 안 만들었고 그냥 자기소개서만 했었어요? 네, 그쵸. 왜냐면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인터넷에 타이핑해가지고 신청하기 뭐 이렇게 눌러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볼 때 간호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도 하시지만 제가 적었던 저의 어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혹시 그러면 면접 때 기억에 남는 질문 있어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다. 아니면은 이거는 좀 면접할 때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나요? 약간의 고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간호사도 사람이 되게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의 그런 갈등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들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는데 갈등에 대해서 무조건 물어볼 것이다. 그렇겠다. 근데 여자들도 많고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쵸. 어쨌든 태움
이슈들이 사실 간호사는 늘 네. 깔아붙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 동료가, 내 동기가 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변 뭐라 했어요? 정말 명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좀 솔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불의를 못 참는 정의의 사도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다음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어이없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쵸, 이런 그쵸. 느낌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대답을 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황스러웠다. 면접 준비를 참 열심히 했어요. 막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면접이다. 약간 이런 느낌. 간호사들의 또 다른 직업들,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뭐뭐 있는지 좀 대략적으로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로서 우선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3교대 간호사도 있고 저처럼 병원에서 일하지만 3교대는 아닌 상근직을 하는 연구 간호사도 있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물론 다양하게 있어요. 네. 뭐 외래 간호사일 수도 있고 투석실 간호사일 수도 있고 병원 근무를 제외하고 나서는 저희가 또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CRA라고 해가지고 또 연구를 담당해서 네.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나 또 학교 다닐 때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 시험을 또 봐서 보건교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맞아. 보건교사 맞아. 이제 보건소나 네. 이런 공무원 네, 직을 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보면 또 공무원으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소방대원 분들하고 출동을 하는 분들 출동을 할 때 소방대원 정말 구급대원 분들도 있고 소방대원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급대에 타고 계신 분들도 다들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정말 사실 제가 말한 것들 외에도 저도 모르는 또 다른 제가 지금 미처 생각 못하는 일도 많은데 정말 많아요. 정말 다양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멋진 얼마나 멋진 직업입니까? 간호사를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적성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면은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넓어요.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미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사실 정말 간호사란 직업이 너무너무 저는 좋거든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간호사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조금 본인을 높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게 조금은 부족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해서 좀 작아지고 힘들었던 시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멋지고 너무너무 존경받아 박수받아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뭐 슬픈 일, 기쁜 일 뭐 있을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되게 멋진 사람이다. 나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간호사는 길이 되게 많거든요. 저만 봐도 좀 생소하게 연구간호사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듯이 정말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할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간호사 선생님들 화이팅! 갑자기 그러면은 안녕.